오늘 우리 K증시는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실망에 어쩔 수 없이 또 하락 출발이 불가피했지만 그래도 나름 만회를 잘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밤 본장에서 마이크론 여파가 엔비디아랑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정말 전 세계 그 어떤 반도체, AI, IT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SK하이닉스와 다르게 주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의 하락은 이제 본장에서 확정적이라고 보고 애프터마켓에서 1, 2% 빠진 게 아니라 7%대 하락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연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냥 마이크론만 털썩 주저앉고 끝이 날 건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그 트리거 효과가 돼가지고 야 AI고 뭐고 일단 비싸게 사면 다 죽는 거다, 이런 이제 코로나 유동성 버블 당시에 어떤 트라우마로 또 작용을 하게 될지,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마바라들이 떠드는 거 다 들으셨겠지만, 이번 마이크론 실적에는 역시 또 AI로 도배가 돼 있었는데, 마이크론 역시 지난 분기부터 HBM 출하가 시작이 됐고, 해당 분기 HBM3E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창출이 됐다. 그리고 이쪽 이 디비전이 D램 및 전체 마이크론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그 HBM이 올해 수억 달러, 내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찍을 것이고, 내년 중반까지 마이크론의 전체 D램 시장 점유율 정도를 HBM 쪽에서도 차지할 것이다. 아니, 이 소리는 그럼 HBM도 결국 D램하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3등으로 마이크론이 시장 먹을 거라는 소리인데, 왜 오늘 우리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핑계로 개장초 개파락이 나왔던 건지. 아니, 혹시라도 마이크론이 D램만큼은 우리가 삼위지만 HBM은 삼성, SK를 따돌리고 1등을 먹겠다라고 선언한 거였으면 또 몰라요. 그래도 SK하이닉스의 독주가 일단 깨진다는 거에 의미를 둔 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핸드폰으로 알려지면서 이 보안 하나만큼은 미국 대통령이 인정을 했다, 이렇게 했던 블랙베리 실적도 오늘 새벽 마감 후에 나왔는데, 마이크론하고 주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반대로 9% 급등 나왔는데, 그 이유는 실적이 대단히 좋았다기보다는 순손실의 폭이 예상보다 작았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EPS 그 주당 순손실 기준으로 마이너스는 예상이 됐었고, 7센트, 우리 돈으로 한 100원 손실이 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6센트, 그러니까 한 85원 손실 난 걸로 이제 선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블랙베리의 특기인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블랙베리의 교훈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이 블랙베리 그 마니아여가지고 얼마 전까지 이거 썼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안 되고 도저히 이제 기기가 이제 낡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바꿨는데, 이 블랙베리, 그 다음에 노키아, 에릭슨, 이런 데가 원래는 애플 아이폰은 감히 범접도 못할 정도로 완전 그 글로벌 휴대폰 분야의 메이저 플레이어였는데, 이제 유럽연합에서 반독점 규제로 그냥 몇 년 동안 조져대니까 그때부터 이제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 유럽연합에서 최근에는 이제 애플을 또 겨냥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그 애플이 유럽에서 규제 세게 얻어 맞으면은 블랙베리나 아니면 기존의 노키아 이런 데가 반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글쎄, 사실 그러기에는 지금 스마트폰 기술이 너무 좀 뒤처져 버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블랙베리의 주특기인 사이버 보안 쪽은 앞으로 매출이 점점 더 늘어나는 분야니까 요거 하나만 잘해도 이제 괜찮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 요새 우리 이마트를 비롯한 이 토종 유통업체들은 아주 그냥 알리테무의 공습에 죽을 마시고 한 몇 달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정부만 바라봤었는데, 정부에서 편들어 주려고 하다가 이것도 이제 민심에 부딪혀가지고 역시 완전히 그냥 손 놓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사실 쿠팡 하나도 상대하기가 벅찼는데 여기다가 알리테무가 정말 매운맛 더하기 더 매운맛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어떠냐? 월마트 거의 영향 없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여기는 그럼 곡소리가 나느냐? 아니요.
간밤에 3.9% 급등 나오면서 이커머스 섹터에서 모처럼 큰형님 노릇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럼 뭐였냐?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개장 전부터 일단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아마존 목표가를 220달러로 상향하면서 알리 테무 우려가 과장됐다. 이런 응원가를 불러줬고, 그래서 개장하자마자 아마존에서 또 이제 발표하기를 중국에서 직접 배송되는 그 제품들의 섹션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미국에도 개별 업체들이 중국에서 OEM이든 ODM이든 하여튼 싸게 사다가 이문 붙여가지고 아마존에 올려가지고 팔던 거를 우리가 직접 왕서방하고 직거래 트겠다. 가면서 이거는 왜 우리 유통업체들이 생각을 못했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는 또 가격 비교 당하고 그 미천 다 드러나가지고 셀러들한테까지 버림받을까봐 그랬나? 자, 또 거기다가 이번에 폭스바겐이 7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미국의 전기트럭 제조사 리비안 있죠. 요 며칠 주가가 이제 완전히 그냥 투더문 하늘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존이 또 여기 주식을 1억 5,800만 주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 새벽 아마존 주가를 4%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엊그제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 파산 소식에다가 이 리비안이 폭스바겐으로부터 투자받아가지고 다시 기사회생하게 된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오히려 그 희소 가치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오늘 새벽에 5% 가까이 또 급등했고 결국 19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 현대차에도 호재로 작용을 하는 바람에 현대차 주가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30만 원 안착 시도까지 나왔었는데요. 이거 6월 내내 우리 내일뉴스에서 얘기했잖아. 외국계 리포트 골드만삭스의 현대차 목표가 31만 원. 이거 진짜 잘하면 6월 중으로도 가능하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현재 고점 부담은 당연하고요. 여기서 이제 올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따 내일 뉴스 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건 걱정하지 마. 아주 무방비슷하게. 러나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는데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 소비 심리는 살리면서도 물가는 좀 길을 꺾어 놓을까 이제 이게 고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증시 부양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일단 K 밸류 프로그램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주식 평가 금액 올라가면은 소비 심리도 역시 이게 이제 1조를 하는 거는 분명하죠. 당장 삼성전자만 해도 8만 전자 되고 나서 그 인터넷 게시판 글들도 보면은 많이 이제 좀 부드러워졌고 여유가 생겼죠. 근데 이런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그래서 아무리 증시를 부양해도 소비 심리를 썩 죽여버리는 섹터가 있으니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테슬라 급등에도 불구하고 K 2차 전지주들은 또 그 수저바닥에 붙은 광어처럼 진짜 미동조차 없었는데 여기 물린 분들은 정말 여름 휴가고 지금 파리 올림픽이고 뭐고 다 귀찮고 그냥 짜증만 나는 거야. 이런데 뭔 소비 심리야, 소비 심리는. 하여튼 그렇게 정말 애증의 상대였던 테슬라가 V자 급등 나온 오늘 같은 날도 2차 전지가 이제는 감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요즘 반등의 기미가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마침 오늘 새벽에 190달러를 재탈환을 했고 또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테잘알 그러니까 테슬라를 잘 아는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분석입니다. 우리 K 2차 전지주들도 사실 이 테슬라가 인도량이든 실적이든 어떻게든지 회복이 돼야 비로소 전기차 업황도 다시 살아난다고 믿을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엔비디아 이제 그것 좀 그만 꺾이고 테슬라가 다시 급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그러면 좀 지금 이제 2차 전지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심리인데 근데 이런데도 테슬라 주가는 K 2차 전지 주가랑 상관이 없다고?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데가 아니라 그냥 뭐 코딩 가지고 노는 애들이라고. 그러면서 작년에 테슬라 인도량 꺾이면서 에코프로 주가도 같이 무너지는 그 와중에도 테슬라 개무시하면서 에코프로 절대 팔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인간들도 있었죠. 하여간 이 아담 조나스가 원래 자동차 업종 기존 애널리스트 할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업계 탑은 아니었는데 테슬라가 이 자동차 업계 등장하면서 결국은 천슬라 가는 시점이랑 어느 순간 이제는 너무 과매수라고 고평가라고 꺾인다고 한 그 시점까지 정말 귀신같이 맞춘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태자랄 맞죠. 일단 서두에서 말하기를 테슬라를 얼핏 보면은 AI의 급속한 성장과 전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혹은 더 넓게는 자동차 산업과는 관련이 없어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모간 스탠리 리서치는 최근 분석을 통해서 2030년까지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최대 1억 5천만 대의 전기차 사용량과 맞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의 증가 전망치는 미국 도로에 5,900만 대의 전기차가 깔리는 이것과 같은 전기 에너지에 해당을 하고 이거는 전체 운행 차량 수의 21%에 해당이 된다. 그럼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 충전을 하냐? 데이터 센터만 전기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테슬라의 분산형 에너지 생산, 요건 이제 각자 자기 집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 깔아가지고 내가 타는 차는 우리 집 지붕에서 발생한 태양광 에너지로 충전을 하겠다. 요거. 그리고 에너지 저장. 요거는 이제 벽에다 ESS 그 판넬 부착하는 파워워. 그리고 메가팩. 요렇게 나눠지는데 테슬라의 요런 쪽 비즈니스가 컴퓨팅 및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력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간 스탠리는 테슬라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 목표가 $310? 이거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다른 사람도 아닌 그 태자랄 아담 조나스가 지금 주가 겨우 $190에서 보면은 좀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는 이런 목표가를 제시했어요. 근데 참 최근에 그 피스커 파산하고 리비아는 폭스바겐에서 프로포즈 받아가지고 지금 살림이라도 우리 우선 합칩시다 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좀 더 돋보이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현대차도 역시 테슬라 반등에 수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차는 내연기관차가 다시 살아난다.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그렇지만 역시 전기차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럴 때마다 계속 그냥 뭐 집신장사, 남학신장사, 가습기, 제습기 하여튼 뭐든지 다 수혜주야. 아니 이런 전천후 팔방민이 글로벌 증시에 또 있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종목들에 대한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면은 HSBC가 SFA 기존 목표가를 35,000원에서 38,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 그 다음에 LG전자는 기존 목표가 145,000원을 이번에 155,000원으로 역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마찬가지로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LNF는 목표가 16만원의 홀드를 유지했는데 요거는 최근에 BMW와 노스볼트 간의 배터리 공급 계약이 깨진 거에 또 한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라증권이 성일하이텍 목표가 기존 81,000원을 이번에 77,900원으로 내리고 대신에 또 투자 의견은 기존 매도에서 중립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간이 코스맥스 목표가를 기존 18만원에서 이번에 21만 5천원으로까지 올려치기 들어갔고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가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번 주 마지막 날이자 6월의 마지막 날이자 2분기 마지막 거래일인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밤에 드디어 미국 PC 물가지수가 나오다 보니까 또 그놈의 솜털 감성 여고생 중2병 이 K증시는 하루 종일 예민 보스 끝판왕의 그런 하루가 예정이 돼 있고 보통 이런 대형 불확실성 앞두고서 뭐 외국인들이 위험자산 회피한답시고 원화 던지고 달러 매수하면서 환율도 오르고 그래서 K증시 수급도 외국인 위주로 매도세 나타나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도대체 기관은 왜 중간에서 이런 외국인들 포지션에 숟가락 얹으면서 개인들을 또 가스라이팅 하는 건지, 참 그런 게 기관이 아닌 가관이다. 일단 내일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목요일장 마감 직후에 또 나이키 실적도 예정이 돼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 매출 부진의 나이키 실적도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저께 리바이스 그 청바지 실적 보니까 여기도 이제 코로나 당시에는 뭐 몇 주년 기념이니 뭐 그런 거 한번 가지고 실적 잘 나온 거 가지고 투자자들이 이제 역시 과열로다가 주가도 뻥튀기가 됐었는데, 나이키도 사실 그때 뭐 200만 원짜리 뭐 루이비통 에디션 이런 거 막 팔면서 역시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코로나 유동성의 돈지랄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당시 또 유행했던 게, 아니 나이키가 무슨 명품 가방도 아니고 무슨 롤렉스도 아닌 것이, 이것도 이제 리셀 붐이 일어가지고 또 프리미엄 붙은 거 막 신발짝 하나에 몇 천만 원씩 뭐 팔고 난리였었는데, 이거 말씀 봐. 이것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키 그 마니아 분들이 저 무식한 놈죠 이러실 수 있는데, 하여튼 근데 그때 당시에 조라는 그 19세 청년이 나이키 리셀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진짜 당시 구하기 힘든 나이키 그 한정판 운동화를 자기 트위터에다가 그냥 박스째 쌓아놓고 올려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막 스웨그를 막 이제 과시를 했죠. 당시에 한 방에 요 나이키 한정판 모델 13만 2천 달러치, 우리 돈으로 한 2억 원어치를 싹쓸이 해가지고 요거를 그 리셀 사이트로 이제 되팔아가지고 우리 돈으로 뭐 몇천만 원을 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라는 이 청년이 나이키 북미 사업부 대표인 앤 허버트의 아들로 밝혀졌어요. 나이키 북미 사업부 대표? 그냥 우리로 치면 뭐 어디 본부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동아시아 뭐 한국이든 중국 출장 다닐 때 전용기 타고 다닙니다. 그 정도 클래스야. 근데 그 당시에 그 엄마 앤 허버트, 그 이분이 나이키에 이제 일반 세일즈 파트 직원으로 입사해가지고 만 30년을 재직하다가 그 정말 북미 사업부 대표까지 올라간 인물인데, 요거 한 방에 그냥 나이키에서 잘려버렸어. 아니 이게 광기가 아니면은 뭐겠습니까? 그 나이키 임원 아들이 그런 한정판 운동화를 뭐 어디서 줄 서가지고 새벽부터 뭐 구해서 샀겠습니까? 당연히 엄마 찬스 쓴 거 아니에요? 뭐 어디 이제 나이키 직영 매장 있는데 가서 누구 매니저 찾아라. 그럼 엄마가 얘기해 놓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겠냐고. 근데 나이키에서 30년을 일한 그 임원이 이런 게 나중에 문제될 거를 몰랐겠냐고. 그때 코로나 때 정말 우리도 뭐 어디 그냥 제3금융권도 아닌 국내 4대 시중은행 여기저기서 막 돈 사고 빵빵 터지고 난리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 나이키 맘도 처음에는 뭐 아들이 한 일이고 난 모른다고 이제 잡아뗐다가 나이키 감사팀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라는 청년이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를 왕창 구매하는데 엄마 카드로 구입을 한 게 결국 들통이 났죠. 하여튼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마바라한테 속아가지고 뭐 나이키가 망할 일이 있겠냐고, 그리고 또 뭐 우리 생활 주변에 늘 가까이 있고 거기다 독보적인 기업에 투자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고 그딴 소리 믿고 160달러, 170달러에서 들어간 분들은 지금 반토막에서 손절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키만 좀 특별한 케이스 아니냐고요? 스타벅스, 아디다스, 존슨앤존슨 다 보세요 한번, 소비재들 어떻게 됐나. 자, 본격적인 우리의 내일 뉴스로 들어가면은, 정부가 한미 첨단 산업 기술 협력 포럼을 개최하는데, 주제는 반도체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공급망 산업 대화, 요겁니다. 일단 뉴스플로에 타기 좋은 주제에다가 그림도 좋고, 그럼 이제 또 AI 인공지능 반도체 쪽이 증시에 연결되죠. 반도체 설비까지. 이어서 내일 해수부가 여름철 고수온, 태풍 등 피해 예방 현장 점검 예정인데, 지금 그나마 수산물 먹거리는 가격이 조금 안정적인 편인데, 여기서 만약에 여름철 뭐 녹조, 적조 피해 생기면 이게 또 바로 식료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시에는 녹조 관련주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이 상반기 위폐 방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요즘 진짜 칼라 복사 기능이 워낙에 발달하다 보니까 보통 5만 원짜리 위조 지폐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거 이제 뉴스에 타기도 좋은 주제고, 이제 뭐 시골 장터에서 할머니가 5만 원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위조 지폐였다, 막 이런 거잖아. 근데 이럴 때마다 증시에서는 반드시 디지털 화폐 CBDC 그리고 ATM 관련주들이 약발을 받습니다.
이어서 내일 경제 지표가 5월 산업활동 동향. 여기 반도체부터 2차 전지까지 다 들어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내일 5월 관광 통계도 나오는데, 요즘 사실 국내 관광지, 그 중에서도 제주도가 텅텅 비고 다 해외로 이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역시 결제 관련주들 중에서 뭐 모바일 결제, 간편 결제 이런 데는 이게 뭐 제주도든 뭐 해외든 다 수혜죠. 사실 저도 한 10년 전인가 온 가족이 다 함께 제주도를 한번 갔었는데, 우리도 이제 뭐 조카들까지 다 하니까 뭐 열 몇 명이었어.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그 누구도 가족 중에서, 제주도 우리 한번 또 가야지.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일, 7월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도 공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기존 은행 예금 고객의 어떤 성향과 비슷한 수요가 잠재 고객이니까 그래도 은행에 있어서는 예대 마진보다는 좀 나은 면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내일 이벤트는 구 부산 국제 모터쇼, 현 부산 모빌리티 쇼가 개최되는데, 국내 3대 모터쇼 중에 하나고, 여기 현대 기아의 전기차 신제품도 대거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제 폭스바겐이 미국 리비안 7조 투자한다는 그 소식도 있었지만, 그 폭스바겐은 아시다시피 독일의 국민차라고 해서 역사가 100년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처럼 차종 하나를 막 자유자재로 내연기관용, 전기차용, 하이브리드용 이렇게 막 전천으로 막 뽑아내는 기술, 거기다가 가격도 합리적으로 맞춰가지고 생산하는 이런 거는 그 정말 전 세계 그 최고를 자랑한다는 유로모빌 독 3사조차도 이게 엄두를 못 내는 기술이야. 근데 현대차가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아니 진짜로 해외에서는 아니 어떻게 같은 전기차 모델에 파워트레인하고 엔진하고 전기차 구동 모터를 갖다 껴가지고 그렇게 다른 버전으로 만드냐.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엔진 좀 털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그 모터 갖다 박은 다음에 밑바닥에 배터리 깔면은 전기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어이 이번에 30만 원 좀 맛은 보려나 이런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자, 내일 증시 일정은 첨단 금속 전문 기업 HVM이 코스닥 신규 상장일이고, 다음에 하이브가 한미의 합작 걸그룹 캐치아이를 공개합니다. 당연히 유튜브를 비롯해서 온갖 미디어에다가 첫 싱글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내일 롯데손보 매각 관련해서 본 입찰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SK그룹이 내일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는데, 참 자기네 회장님 이혼 소송 때문에 그 정말 서울대 나오고 뭐 미국에서도 아이비 리그 나오고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브레인들이 SK 경영 전략 논의한답시고 여기 다 모여가지고 무슨 생각들을 할까요? 물론 이제 제가 뭐 그분들을 걱정하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LS가 영국의 세계 최대 초고압 케이블 공장 건설한다는 이 보도에 대해서 역시 내일 재공식 기한이고, 그 다음 현대 글로비스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내일 개최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일 금요일 이번 주 또 6월 또 2분기까지 다 마감하고 나면은 바로 내일 저녁에 미국에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을 흥분시킬 데이터들이 또 쏟아집니다. 우선 밤 9시 반에 5월 PC 물가지수가 A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원래는 이것도 A급인데, 이날 이제 PC랑 붙으면은 B급 정도로 내려가지만 그래도 이제 PC는 5월분이고 미시간대 이 소비자 심리지수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제 6월분이라는 점에서 저는 솔직히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이제 더 힘들고 난이도가 높은데, 만약에 PC 물가가 예상보다 올라가지고 연준 금리나 진짜로 이거 연말로 미뤄지겠네 이러는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또 망해버리면 이게 또 스텝이 꼬이는 거야. 반대로 PC 물가는 높았는데 미시간대 소비 심리는 같이 올라간다. 이러면은 진짜 복불복의 향연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 미국에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하고 미셸 보어만 연준 이사 연설이 잡혀 있는데, 또 날이 날인 만큼 이 PC 물가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또 평가를 하는지, 이게 연준 금리나 가능성으로 연결이 돼서 또 엄청나게 시끄러워지겠고, 그 다음에 내일은 지난번에 이제 또 헬기 사고로 사망한 이란 대통령의 보궐선거가 또 실시됩니다. 당시에 뭐 헬기 비상 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다 이제 공식 발표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뭐 테러라는 그런 어떤 그 썰들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당선되는 이란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떤 보복을 명분으로 강경파들과 손을 잡을지, 이게 이제 제일 큰 중동 평화 리스크죠.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감사드립니다.